안녕하세요. 오늘은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함수 단원,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갈 거고요. 두 집합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정의역과 공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입한 값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들이 저 공역의 원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면요, 요거 뭐 그냥 다 대입을 해야겠죠. 그쵸? 하나하나 직접 대입을 해 주셔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의 원소들을 하나씩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f-1은 0이고 f0은 1이고요. f1은 2죠. 그럼 이 0, 1, 2가 모두 다 이제 공역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됩니다. 만약에 요게 좀 보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괜찮기는 해요. 이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 건데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0에, 그리고 0 넣었을 때는 1에, 1 넣었을 때는 2에 대응이 되니까 요거는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도 바로 갑시다. 2번은 gx는 x제곱인데요, 요것도 대입해 보시면은 g-1은 1이고 g의 0은 0이고요. 여기까진 괜찮죠? 여기까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네요. g의 1도 1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함수가 될 겁니다.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x의 원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0, 1이었고 공역은 0, 1, 2였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이 되고 0은 0에, 그리고 1은 1에 대응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 건데요. 3번은 hx죠. hx는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h-1은 1이고요. h0은 2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h1을 보시면 h1런 값이 3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 3은 공역이 없는 원소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그려줬을 때 마이너스 1, 0, 1하고 0, 1, 2죠. 대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이 돼요. 0은 2에 대응이 돼요. 근데 이 1이 대응이 될 곳이 없죠. 따라서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인 거는 h 빼고 f랑 g만 함수가 되겠죠. h는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2번.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각각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기억은 y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는 항상 y 값이 마이너스 3만 나오기 때문에 상수함수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 녀석은 상수함수입니다. y 값이 일정하죠. 함수 값이 일정하니까 얘는 상수함수가 될 거고요. 니은 보시면은
5번부터 볼게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는 g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f는 g, 둘이 같은 함수란 얘기는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2도 g의 -2랑 같고요. 그리고 f0도 g0이랑 같고 그 다음에 f2도 g2랑 같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fx는 2x제곱 -1로 함수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요. gx가 지금 문제가 있죠. a랑 b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지수 두 개니까 일단은 식도 두 개가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함수값 사이의 관계 세 개를 써놓긴 했지만 두 개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시면요. f-2랑 g-2랑 같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2는요. 대입해주시면 7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g에다가도 -2를 대입하시면은 여기 절대값 x 있으니까 그냥 2로 나오겠죠. 2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f0이랑 g0이 같다라고 하시면은 f0은 -1이죠. 그리고 g0은요, 다행히 a 부분이 사라져서 b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네요. 이 세 번째 조건은 볼 필요도 없죠. 요거 두 개만 가지고 a, b 값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b는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b 값을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얘가 -1이니까 a 값이 4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는 4고 b는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두 함수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열심히 계산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계산을 해보죠. 먼저 f.g의 4 요거는 f에 괄호 열고 g의 4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gx 주어져 있으니까 gx에 x에다 4를 넣어주면은 뭐가 나온다? 6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것은 f6이라는 값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6이잖아요. 6이면은 3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fx식에서 이 윗부분에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x가 3 이상이니까 6이기 때문에 위에다 대입하면 이 값은 -7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g.f의 2를 구할 건데요. 이거 g의 f2 값이랑 같고 f2가 얼마인지 봤더니 자, 이번에는 뭐예요? x 값이 3보다 작죠. 그쵸? x 값이 3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대입할 것도 없이 그냥 x가 3보다 작으면은 f2는 항상 2가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저 자리에다가 그냥 2라는 값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g2는요 다시 gx 대입을 하시면은 0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7 더하기 0에서 답은 -7이 됩니다. 이렇게 6번을 끝내주시면 될 거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세 집합에 대해서 F랑 G가 둘 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함수값이 몇 개 주어져 있고요.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요거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함수 만들어 볼 건데요.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2를 여기 x에 있는 2를 제가 대응을 시킬 건데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요 2는요 3에 대응되거나 아니면은 4에 대응돼야 돼요. 얘가 만약에 2에 대응되면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f가. 그쵸?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f2가 3에 대응되거나 f2가 4에 대응돼야 된다는 거. 그쵸? 따라서 f2는 3 또는 4가 돼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f2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f2가 4라고 하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자,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여기 g.f2가 3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f2가 4니까 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g의 f2 값은요, g의 4랑 같아지게 되고, g의 4는 지금 5에 대응이 되죠. 여기가 5라는 값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g.f2가 3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5가 아니라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모순이 생기죠. 그쵸? 뭔가 에러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f2를 4라고 잘못 가정을 했으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다? 따라서 f2는 4가 아니라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f2는 3이 되겠네. 그럼 요거 대응을 바로 그냥 시켜줄게요. f2는 4가 아니라 무조건 3에 대응돼야 되고, 그럼 f가 1대1 대응이니까 3은 무조건 4에 대응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f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건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g를 만들어야겠죠. 그쵸? g가 어디에 대응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아까 g.f2가 3이라고 했던 거를 좀 볼게요. g.f2가 g의 f2인데요. f2 값이 3이라고 나왔죠? 그럼 g3은 뭐다? 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g에서도 3은 여기가 아니죠? 3에 대응이 되고, g도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2는 4에 대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f와 g 함수를 확정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f3의 값은 4죠.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g.f1은요, g의 f1이죠. 그럼 뭐예요? f1은 2고 g의 2는 4니까 이 값은 그냥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g 인버스 3이라고 했는데, g 인버스 3은 이거 역함수니까 그대로 그냥 3이 되겠죠? 그쵸? 이쪽에서 화살표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5는요, 이거 그냥 역함수 계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합성함수로 계산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g.f라는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게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게 g.f잖아요. 이거의 역함수니까 5는 뭘 넣어야 5가 나오냐? 4 건너 3을 넣어야지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3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f랑 g라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경우가 여러 가지로 나뉘면은 일단 하나씩 해보면서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그거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8번으로 갈게요.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요, f.hx는 gx를 만족시킬 때 hx라는 함수를 직접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그냥 합시다. f.hx가 gx래요. 그럼 이거 다시 쓰시면은 f의 hx가 g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f 자리에다가 fx에 x 자리에다가 hx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fx가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 x 자리에 hx를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gx도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hx가 나오지 않을까요? 2h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는 h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인가 하고 봤는데 그냥 대입만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fx랑 gx 나와 있고요. 이때 주어진 함수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주어진 함수값이 함수 식을 조금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g.f에 인버스가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럼 f.에다가 g.f 합성함수의 역함수다 하면은 각각의 역함수 하면서 순서 바꿔서 합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마침 이 부분 f.f 인버스 하시면 요거 항등함수 되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하시면은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쵸? 항등함수니까 요거는 합성을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항등함수 요거 제가 i라고 쓸게요. 그럼 항등함수는 어차피 넣어준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i.g 인버스 마이너스 2한 값이요. 그냥 g 인버스 마이너스 2랑 같아지죠. 그쵸? 그럼 g 인버스 마이너스 2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주어진 값, 여기 주어진 gx 있죠? gx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드는 그 x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x는 2분의 5가 되죠. 그게 우리가 찾는 g 인버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9번도 우리가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번 보도록 합시다. 함수 fx는 ax 더하기 b에 대해서요. y는 fx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1,-5를 지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a, b 값을 구하면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요 함수가요 1,-5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1,-5를 지나니까 대입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f1은 a 더하기 b가 되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된다? y값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에 관한 식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그럼 두 번째, 역함수 가지고도 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역함수의 그래프도 1,-5를 지나요. 그쵸? f 인버스의 1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얘랑 같은 표현은 뭐냐? f 마이너스 5가 1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럼 뭐예요? 우리 fxc가 아니까 그냥 대입해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f-5는 마이너스 5a 더하기 b인데 이 값이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또 a와 b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얻었죠. 그럼 이거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연립하시면 a, b 값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구하시면은 a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쵸? 요거는 직접 한번 연립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2a-3b가 될 텐데,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12니까 요 값은 1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어떤 점을 지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1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값들 구하라고 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같이 보도록 하죠. y는 x, 이거 항등함수잖아요. 항등함수인데 이 항등함수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항등함수 위에 있는 점들은 x값이랑 y값이 같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제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x에 b를 대입해봐. y는 x, 여기 x에 b 대입하면요. x에 b 대입하면 뭐가 된다? 요 점의 x좌표가 b니까 이 점의 y좌표가 b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x좌표가 c죠. 이 점의 x좌표가 c니까 왼쪽으로 쭉 와서 요 점의 y좌표도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 x좌표가 d죠. 근데 y는 x 위의 점이니까
자, 여기 x값이 d네요. 그럼 여기 y값도 뭐가 나온다? d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y는 x를 이용해 가지고 이 x좌표에 있던 x값들을 y값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f.f의 a를 구하래요. 자, 이거 fa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fa가 얼마예요? fa a 대입하면은 y 값이 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fa는 b가 나와요. 그래서 요 값은 fb가 될 겁니다. 자, 근데 fb 값 어떻게 구한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b잖아요. 그럼 b 대입하시면 되겠죠. b 대입하시면은 c가 나옵니다. 그래서 fb 값은 c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은 그냥 c가 됩니다. 두 번째, f 인버스 b 구하라고 했죠. 아, 이건 뭐 간단하네요. f 인버스 b다. 그럼 언제 함수 값이 b가 나오냐? 뭐 넣었을 때? a 넣었을 때. 그쵸?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f.f의 인버스 d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죠. 이거 그냥 f 인버스 f 인버스의 d랑 같죠. 그쵸? 그럼 f 인버스의 f 인버스 d를 구하라는 건데 f 인버스 d 언제 d가 나온다? y값 언제 d가 돼요? x가 c일 때 d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f 인버스 c랑 같아지고 그러면은 요거 마찬가지 y값 언제 c가 돼요? x값이 얼마일 때? b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f 인버스 c는 b가 되니까 3번에서 구하라는 값은 그냥 b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x를 이용해서 이 x 좌표에 있었던 값들을 y 좌표로 옮겨주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2번 갈게요. 두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1차 함수인가요? 1차 함수란 얘기는 없죠. 1차 이하죠. 그쵸? 근데 1차 함수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가 0이면 이거 상수 함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뭐 a가 0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추론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함수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상수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a 값이랑 b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a, b 값이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요거 표현을 좀 해줘 볼 건데 일단 좌표 축을 그리도록 하죠. x축이랑 y축 예쁘게 그려줬을 때 뭐 예쁘진 않지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그거 표현을 해줄게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제 x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바깥으로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 바깥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역이 1부터 7까지죠. 공역이 1부터 7 값이다. 그럼 y값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은 1부터 7까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y값도 1부터 7까지만 나온다. 1부터 7까지. 그렇죠? 그럼 이 함수는 어디서 정의가 돼 있는 함수냐? 이 부분이죠. 이 네모 안에 여기에서 정의가 돼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함수는 이 안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경계 포함해서 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자,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때는 1대1 함수뿐만 아니라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공역은 1부터 7까지죠. 그럼 치역도 1부터 7까지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이때 치역은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 범위만 치역이 됩니다. 그럼 치역이랑 공역이 달라져 버리죠.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첫 번째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역과 고역이 같아지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얘만 있는 건 아니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만들어줘도 치역과 고역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1대1 함수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봐주면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요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되셨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함수가 첫 번째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1,1 지나고 2,7 지난다는 거 알고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1,7이랑 2,1 지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 fx가 ax 더하기 b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서 요 값이 1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f2가 7이죠. 그러면은 2a 더하기 b 해가지고 요 값이 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연립을 하시면요, a 값은 2가 나올 거고 b 값은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순서쌍은 2,3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이때는 f-1의 값이 7이 되죠. 그리고 f2의 값이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은 a 값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5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순서쌍은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이거밖에 이제 경우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순서쌍 2,3이랑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지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대1 대응의 의미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향해,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요. 13번 가도록 하죠. fx 역시나 1차 함수로 주어졌고요. 그럼 a는 0이 아니겠죠? f.f가 4x 플러스 6이 되게 하는 fx를 모두 구해라.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할게요. fx가 ax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f.f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f.fx는요, f에 fx로 쓰실 수가 있는데 fx가 ax 더하기 b죠. 그쵸? 그러면은 fx 자리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fx가 또 ax 더하기 b잖아요. 그럼 a에 ax 더하기 b 더하기 b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값이 뭐랬어요? 요 결과가 뭐가 나온다? 4x 플러스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제곱이 4가 돼야 되고요, 여기 있는 ab 더하기 b가 6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a제곱이 4니까 a제곱이 4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첫 번째 a는 2거나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a가 2라고 하면요, ab 더하기 b 있죠? ab 더하기 b는 그냥 3b가 되고 요 값이 6이니까 b는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a가 2고 b가 2니까 이때 fx는 2x 더하기 2가 됩니다. 요렇게 fx 하나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ab 더하기 b는 그냥 마이너스 b가 되죠. 그 값이 6입니다.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총 두 가지 fx가 나오게 되네요. f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대입해가지고 케이스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14번 볼 거고요.
함수 나와 있고 역함수에 대해서 f 인버스 1의 값이 2다. 이때 주어진 함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됐네요. 자, 요게 조금 식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fx가 x 절대값 x? 이게 뭐지? 싶을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저 a 값만 구하면은 일단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마침 힌트를 줬죠. f 인버스 1이 2다. 자, 그럼 이제 요거랑 필요충분 조건 뭐라고 했었죠? f2가 1이란 얘기죠. f2가 1입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네. 오, 다시 쓰시면은 f2가 1이란 얘기니까 이거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f2는요. 여기 x 절대값 x인데 어차피 x를 2 넣으면은 2 곱하기 2니까 4가 되죠. 더하기 a가 됩니다. 요 값이 1이죠. 따라서 a는 그냥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 자, fx x 절대값 x에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 사실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식을 좀 정리해서 예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러긴 해요. 자, 근데 요거 연습 삼아 그래프 그리는 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절대값 나와 있죠? 절대값 나와 있으면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절대값 x니까 안에 그냥 x밖에 없죠. 그럼 x가 0일 때 기준으로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랑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를 봐주시면 돼요. 그럼 x가 0 이상이면은 어떻게 돼요? x가 0 이상이면 그냥 절대값 x가 되죠. 그럼 요거 x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를 보시면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림도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어떻게 그려준다? x축, y축 그려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3 그거를 x가 0 이상인 부분에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요 녀석에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니까 이 부분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얘는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녀석이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면 되니까 왼쪽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y는 fx 그래프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1대1 대응이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해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f 도트 f 인버스의 1이었죠. 자, 그러면은 f에 인버스 저 바깥에 있으니까 f 도트 f 인버스의 1은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1이랑 같겠죠. 그리고 요게 f 인버스의 f 인버스 1이 되니까 f 인버스 1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f 인버스 값이 언제 1이 되냐? 그거를 봐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f 인버스 요 값이 1이 되기 위한 그 x값 뭐가 나오면 되냐면요. 요 위에 있는 식에서 y 값이 1일 때를 보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식에서 y 값이 1일 때 보시면은 x제곱이 4일 때니까 x가 풀마 2일 때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x가 0보다 클 때죠. 따라서 y 값이 1 나오게 만든 x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f 인버스 1은요 그냥 그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럼 f 인버스 값은 언제 2가 나오냐? 이것도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쵸? f 인버스가 2가 나올 때 2가 나오게 하는 그 x 값 찾아주시면 될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
요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요 값이 2가 될 때가 언제냐를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이 2일 때니까 x제곱이 5일 때, 근데 여기서는 x가 양수일 때죠. 따라서 x가 루트 5일 때가 답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리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답은 루트 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4문제 풀어봤는데요.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긴 하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내용들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고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